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는 왜 리더가 되었을 때 빛이 나는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흔히 리더와 거리가 먼 성격으로 오해받습니다. 말수가 적고 전면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INFJ들은 스스로를 보좌형 인간, 조력자 혹은 뒤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INFJ가 실제로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집니다. INFJ는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조직의 중심을 잡고 사람들의 방향을 정렬하며 집단 전체의 의미를 설계하는 리더로 기능합니다. 왜 INFJ는 리더가 되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가? 그리고 그 리더십은 왜 시끄럽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NFJ의 심리구조, 인간관,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FJ는 지휘가 아니라 방향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를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INFJ에게 리더십이란 결정을 내리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INFJ의 핵심 기능은 내향직관입니다. NI는 현재의 정보보다 의미, 흐름, 미래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INFJ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먼저 감지합니다. 따라서 INFJ는 다음과 같은 리더가 됩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눈앞의 인기보다 조직의 생존과 정체성을 우선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년, 5년 뒤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고민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INFJ는 혼란의 시기에 특히 강한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불안해할 때 INFJ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조직 전체를 정렬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 INFJ의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공명입니다. INFJ가 리더로서 빛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INFJ는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INFJ에게 사람은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는 외향 감정의 작용입니다. P는 집단의 정서, 분위기, 관계의 흐름을 섬세하게 감지합니다. INFJ는 말하지 않아도 다음을 알아차립니다.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누가 불안하지만 말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INFJ의 리더십은 명령형이 아니라 공명형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압박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 자발성을 끌어냅니다. 이때 INFJ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합니다.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 아래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움직입니다. 이것이 INFJ 리더십의 가장 큰 힘입니다. 세 번째, INFJ는 판단보다 책임을 먼저 짊어집니다. INFJ는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평가하는 시선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INFJ는 원래도 타인을 쉽게 비난하지 않지만 리더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INFJ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구조 어딘가에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즉, INFJ는 문제를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하지 않고 시스템과 맥락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INFJ 리더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에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게 됩니다. 조직 전체의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INFJ 리더는 처벌보다 성장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네 번째, INFJ는 가치 없는 성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INFJ가 리더가 되었을 때 빛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반대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INFJ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의미 없는 성취입니다. 숫자는 오르지만 사람이 소모되는 구조, 성과는 나지만 존엄이 훼손되는 방식, 성공했지만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 INFJ는 이런 성공을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INFJ 리더는 늘 질문합니다. 이 방식은 사람을 존중하는가?
이 성과는 오래 지속 가능한가? 이 조직은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INFJ가 이끄는 조직은 내부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INFJ는 조직의 영혼을 관리하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INFJ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운데 서는 사람입니다. INFJ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형 리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는 항상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의견이 갈릴 때 중심을 잡습니다. 갈등이 커질 때 의미를 재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흐려질 때 처음의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INFJ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INFJ 리더 아래에서는 개인이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 리더십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중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INFJ는 태생적으로 리더를 꿈꾸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가치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INFJ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INFJ는 다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리더입니다. 비전을 보되 사람을 놓치지 않고, 공감을 하되 방향을 잃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INFJ가 리더가 되었을 때 빛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 리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FJ는 의미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왜곡 없이 연결하기 위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INFJ의 리더십은 소음이 없고 오래 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란의 시대에는 특히 조용히 중심을 잡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INFJ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